안녕하세요. 서울 뉴스 호스텔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크 투어리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크 투어리즘이란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이나 재난 재해 현장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기 위해 떠나는 여행의 일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도 그런 다크 투어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서울 뉴스 호스텔에서도 그 의미를 담아 랜선 메모리얼 투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서울시의 다크 투어 현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장소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남산입니다. 서울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남산. 남산은 조선 건국의 주요 인물을 기리기 위한 국사당, 적의 침입을 알리는 봉수대 등 조선의 역사에 중요한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조선의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담긴 산은 철저히 일본의 흔적들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사당과 한양 도성의 터가 있던 자리에 일제는 신사참배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 신궁입니다. 43만 제곱미터의 광대한 면적을 자랑했던 조선 신궁은 신사 중에서도 가장 격이 높은 신사로 일본 천황의 시조와 근대 메이지 일본 천황을 기리는 신사였습니다. 조선 신궁은 1945년 폐망 당시 일본에서 철거를 하였으며 삼순위 계단으로 유명한 돌계단만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남산공원으로 안중근 의사기념관과 한양도성 유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산공원에서 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길 한편에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석은 1910년 일본인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남산 일대의 한양공원을 개원하면서 만든 비석입니다. 슬프게도 이 글씨는 조선의 고종황제가 일본의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작성한 아픔이 있으며 이 공원은 조선신궁이 건립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남산에는 조선신궁 외에도 일제에 의해 여러 개의 신사들이 지어졌는데 이곳 승의여대와 리라초등학교 일대에 경성신사와 노기신사를 지었습니다. 경성신사가 있던 곳은 신사참배 거부로 강제 폐교당했던 숭의여자대학교가 해방 후에 그 터를 이용하여 세워져 더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사, 노기신사 터는 러일 전쟁의 영웅인 노기 마레스케를 추모하는 신사로 지어져 노기신사라는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현재는 신사가 사라졌지만 신사에 들어가기 전 손을 씻는 석재수조와 기초석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공사로 인해 가벽이 설치되어 있는 이 공간은 과거 일제의 통감부, 총독부가 세워져 있던 장소입니다. 1910년 8월까지 한국을 빼앗을 목적으로 정치와 군사 관련 업무를 보는 통치기구로 세워졌으며 병탄 이후 광화문에 위치했던 조선 총독부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서울 뉴스 호스텔을 향해 올라가는 길을 바라보면 노란 나비의 모양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기억의 터로 안내하는 표지입니다. 이 기억의 터는 본격적인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경술국제 현장이었던 일본 통합관저의 터였던 곳입니다. 1910년 경술국적 8인, 그를 대표하던 총리 대신 이완용은 바로 이곳 통합관저터에서 일본의 데라우치 통감과 강제 병합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를 경술국치라고 하며 이로써 본격적인 일제강점기의 슬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2016년 서울시와 시민들이 힘을 모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 공간인 기억의 터로 다시 태어났으며 대지의 눈, 세상의 배꼽, 거꾸로 세운 동상을 통해 당시의 아픔을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국권 상실의 현장을 기억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자는 뜻으로 붙여진 국채 길을 따라
남산의 일제강점기 역사 현장을 찾고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여기서 등장하는 남산은 남산에 위치했던 중앙정보부를 표현하는 명칭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 이곳 남산에 중앙정보부와 관련한 건물들을 설치하였고 대통령 직속의 최고의 권력기구로 각종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국내의 정보 및 범죄수사, 각 정부의 활동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국가의 안전을 위한 국민을 위한 필수 기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명 남산, 중앙정보부 속에 담긴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현재는 사라진 주자파출소는 중앙정보부의 초입부에 있던 곳으로 중앙정보부에 잡혀온 이들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가족들이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맞은편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와 대한적십사사가 있으며 이곳은 과거 중앙정보부의 사무동으로 유치장과 수사, 행정 기능을 맡았던 장소입니다. 그 맞은편에는 현재 사라진 중앙정보부 육국이 있었으며 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인사들을 끌고 와 고문과 치조가 이루어진 장소였습니다. 2017년 서울시는 이 장소를 고통의 역사와 희생을 기리는 인권광장으로 조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넓은 정원이 딸린 이 아름다운 건물은 원래 중앙정보부장의 공간과 경호원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공간입니다. 고문과 폭력으로 고통받던 이들과 대조되게 그들은 이 공간에서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이곳은 문학인들과 일반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인 서울 유스호스텔. 바로 이곳은 중앙정보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보부 본관이 위치했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서울대 최종길 교수의 고문치사 사건 등 각종 음모 사건들의 조작이 시작되고 자행되었습니다. 1994년 국가안전기획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서울시가 건물을 인수, 현재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서울 유스호스텔로 운영 중입니다. 그 맞은편에는 현재 시민의 안전을 위한 종합방재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과거 중앙정보부 6별관으로 운영되어 시민의 안전보다는 정권을 지킬 수 있는 군 지휘 등을 위한 지하 벙커로 운영되었습니다. 종합방재센터의 오른쪽 길을 따라 올라오면 길이 84m의 터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곳은 또 다른 인권 유린의 현장인 중앙정보부 5별관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 터널을 지나는 이들에게 더욱 공포감을 심어주었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현재 소리길로 이름 지어진 이 터널을 지나가면 철문, 타자기 소리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앙정보부 5별관으로 불렸던 서울시청 남산별관은 주로 고문으로 간첩을 만들어내던 곳으로 이곳으로 끌려간 이들은 대부분 지하에서 수십일 넘게 고문을 받고 강제적으로 간첩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고 합니다. 지하에는 10여 개의 취조실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철거되어 지하 광장과 비슷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안보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정권을 반대하는 민주화 인사들, 간첩사건 조작을 통한 감시 대상자들을 불법 납치, 고문, 언론 통제, 불법 사찰 등 통치자의 권력을 위한 곳으로 남산에서 무려 23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을 유린하며 독재 정권의 유지를 위해 힘써왔던 끔찍한 공간이었습니다. 불과 반세기도 되지 않은 과거, 국가의 폭력이 이뤄졌던 남산의 이 공간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국가의 의미, 인권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남산 메모리얼 투어를 통해 남산의 새로운 모습들에 대해 발견하셨나요?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남산. 이제 여러분이 이곳을 방문했을 땐 더 다양한 의미와 모습으로 남산을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길 바랍니다.